나카이치 총리가 들어서서 방위비를 얼마로 늘리겠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이 누려왔던 전략적 우위가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거다.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게 되면 중국이 손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2명밖에 안 남고 5명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네네. 미국에서 중국 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군 기밀 같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고 이래서 과연 군사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 자, 일본하고 관계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일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실은 이제 아시아 지역의 역사라는 게 중국이 잘 되면 일본이 힘들고 일본이 잘 되면 중국이 힘들고 이제 그런 역사예요. 네네. 게다가 이 동양 3국이 서구 지역 특히 네. 이 제국주의 세력에 똑같이 문호를 개방당했잖아요. 그렇죠. 문호를 개방당했는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재빨리 서구식으로 입헌 군주제를 만들고 사무라이 막부 체제를 해체하고 명치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근대화의 길로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서구문물을.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쇄국 정책으로 그냥 끝까지 간 거고 네. 중국은 어땠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걸 중체 서용론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 거를 도입하자. 네.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이후에 말씀하시는 주로 거죠. 그런 네. 그 뭐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역사적인 그 이전의 역사는 중국은 일본을 미개 지역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 그랬었군요. 그렇죠. 우리 문화가 한국을 거쳐서 하긴 우리도 외놈이라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미개 지역으로 봤었는데 그 사실을 일본의 국력 신장은 사실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루어진 거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일본에 의해서 네. 한국은 식민지가 됐고 네. 중국도 침략을 당했잖아요. 중일 전쟁. 중일 전쟁 그다음에 뭐 상해 폭격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군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원히 자기네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이 2차 대전도 일으키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남경 대학살 같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화. 네. 그래서 최근에 아베 때도 그랬지만 나카이치 총리가 들어서서 방위비를 얼마로 늘리겠다. 그 무기 수출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무기술 뭐 호주하고 좀 네. 자기네가 볼 때는 도를 좀 넘어선 군사 외교를 하고 있는 해군 거죠. 함정 수출하고 그런 거죠. 호위함 9척 뭐 수출하고 네. 그리고 일부는 일본에서 만들고 일본은 호주에서 만들겠다. 근데 그거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왜 핵잠수함을 호주에다 줬겠어요? 그게 남중국해 방어하는 거거든요. 아하. 남중국해 방어하는 네. 그 형태로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쪽에는 일본, 저 밑쪽에는 호주. 네. 그리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와 자꾸 삼각동맹, 네. 뭐 미국, 일본, 필리핀 이런 걸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합동 군사 훈련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거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군국주의 전통. 네. 군국주의화의 그 시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로 돌아간다. 중국을 침략했던 예.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일본이 방위비 조금 늘렸다고 그래서 갑자기 군국주의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전쟁도 할 수 없는 국가고 네. 재무장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국가였는데 일본이 지금 보통 국가와 그리고 얼마 전에 전후 최대 자민당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뭐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되면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이 누려왔던 전략적 우위가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연합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게 되면 중국이 손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거기다 껴넣는 거예요. 한미일 삼각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거다.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북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분명히
중국을 겨냥한 면이 당연히 들어 있는 거죠. 있겠죠. 그러니까 예, 한미일 삼각협력을 아시아판 소나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러시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한미일 3국이 네.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런 협력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네. 북한 때문에 그러니 북핵 문제나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거나 상쇄가 되면 우리한테 전략적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은 없다. 네. 그러니까 니네도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너희들 전략 이익만 자꾸 강조를 하면 얘기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중 관계가 뭐 작년 11월 그다음에 올해 1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국으로서도 한국이 필요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한국은 양자 문제만 계속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알령이라든가 이런 거 풀어라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네. 양자 문제 이외의 지역 문제, 국제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넓히자.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일본 문제도 하고 미국과의 니네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지. 근데 우리 한국은 그 얘기를 피하는군요. 아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꾸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북핵 문제 그다음에 양자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한알령 그 국민 감정 문제 그다음에 서해에 왜 자꾸 들어와서 해군력을 네. 투사하고 그렇군요. 양식 시설이라고 그러고 왜 어업협정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하기로 돼 뭐 인공섬 같은 걸 그런 거 그렇게 자꾸 하고. 갖다가 놓고 그러느냐. 근데 중국은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어떻게든 일본, 미국으로부터 좀 분리를 하고 싶은 땡겨오려고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군요.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네. 한국의 연결고리가 제일 약하다라고 중국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술적으로 한국을 그 가장 약한 고리를 우리 쪽으로 좀 더 당겨올 수 있다라고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다. 네. 뭐 어떻게 진보 보수를 나눈 것도 좀 어폐가 있지만 그 과거 대통령들하고 다른 말을 한마디 했잖아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랬단 말이에요. 네.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다른 게 아니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보에 있어서는 저 부분을 우리가 떼어낼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그 문제를 등한히 하고 다른 걸 가지고 자꾸 한국을 끌어올려 그러면 네. 한국이 끌려가기가 어렵다는 거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애써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지금.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핵잠수함 갔는데도 핵 확산하면 안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북한은 NPT에서도 탈퇴했고 IAEA 사찰도 안 받으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고 거기다가 핵잠까지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우리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그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이 생각한 대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그렇게 물론 삐그덕거리는 건 있겠지만 한미일 삼각공조가 그렇게 쉽게 와해되거나 그러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중국은 자꾸 그래서 그거를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 이러는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죠? 한미는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가까운 사이. 그렇죠. 가까운 네, 국가죠. 그 그냥. 정도. 좀 그런 건데 중국은 자꾸 그거를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아하. 군사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그런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그걸 주로 북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네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중 관계가 계속 그런 구조적 문제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이 저렇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왜 시진핑 주석은 그렇게 군대 고위
장성들을 다 숙청을 하고 완전 다 비워버립니까? 뭐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강력한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구축된 그 소위 군 인맥이라는 게 2015년 12월 30일에 시진핑 당 총서기가 왜냐하면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군대를 개편을 합니다. 그 군대를 개편을 해서 7대 군구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군단이 7개 있었는데 그걸 5대 전투구로 만들어요. 군대를 개편을 하면서 그리고 전략 지원 지역별로 군구가 다 다 있었는데 이제 그걸 개편을 해서 뭐 북부 군구 다 있었는데 이제 북부 전구, 동부 전구, 전투구로 개편을 합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당시의 어떤 흐름은 미국과 같은 연합 군사 훈련 체제를 연합 군사 능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편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인맥들을 완전히 자기 인맥으로 깔아놓습니다. 그 짱요시아도 다 그때 발탁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원래 제2포병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런데 그걸 로켓군으로 바꾸거든요. 이 로켓군이 핵과 미사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대예요. 그런데 이제 부정부패라든가 뭐 미국과의 결탁 뭐 그런 게 이제 핑계가 됐죠. 여기에서 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로켓군 중에서도 장비발전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장비발전부. 그게 이제 군사 장비 개선하고 이러는 데니까 돈 많이 쓰는 데겠네요. 거기에서 이제 부정부패가 발생을 하니까 거기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시진핑 포함해서 7명인데 지금 2명밖에 안 남고 5명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래서 과연 이게 무슨 군사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데 자기네들 매뉴얼에 의해서 뭐 최고 책임자가 없으면 그다음 책임자가 또 없으면 뭐 이런 매뉴얼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더 강력한 자신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도 내년에 이제 21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이제 다음에 열리는 중앙위원회나 그다음 중앙위원회 정도에서는 약간의 보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군을 계속해서 저렇게 놔두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들이 지금 비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약간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그 최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명령 지휘 체계 같은 건 괜찮은데 중간에 특히 시 주석이 제일 경로했던 부분이 미국에서 중국 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군 기밀 같은 것들이 미국의 군사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미국과 접촉을 하는 일부 고급 군사 과학 기술 물론 뭐 빼내려고 접촉을 할 수도 있고 협력하려고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데서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로켓군에 대한 소위 숙청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올해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도 군사과학기술과 관련된 4군데 원장 차관급입니다. 여기가 전부 면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군대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 방위산업 그쪽도 다 숙청이 됐고 전부 재조정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요즘에 저 뉴스를 보면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뭐 거기서 엄청난 정보들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런 숙청과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 그게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뭐 미국을 능가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부에서 그 해킹을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반 시진핑이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중국의 엄밀한 통제 체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해킹은 외부에서 아마도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허술하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당연히 보안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게 특히 컴퓨팅이나 이런 데서는 보안 시설하고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선 개발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네. 보안이 못 따라오는 경우가 네.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틈을 노려서 뭔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분량의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중국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든가 네. 이런 데 대한 또 난맥을 보여준 부분이 난감하기도 하고 뭐 창피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방공망이 방어용이니까 네. 중국에 갔는데 이번 전쟁이나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을 해보면 굉장히 무력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뭐이 뜻밖이에요. 중국제에 갖다가 쓸 수가 없지 않느냐. 네. 이제 그게 실전성이 없다는 거죠. 예.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모양 그럴 듯한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뭐 시진핑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경로했다고 네. 그러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고 지금 중국이 인터넷 통제법은 지금 오히려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사회 통제 흐름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빨리 뭐 적어도 장저민 후진타오대로 돌아가서 좀 더 개방적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중국 지도부나 이런 데는 그 사회 안녕, 사회 안정에 끼칠 네. 부작용을 우려해서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은 일단 좀 더 억압적으로 조이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자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좀 풀어놓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